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제가 뜨거운 소식을 이제 들고 왔는데 또 2024년을 맞아서 이 코너에 드디어 이름이 정해졌다. 이런 소식을 또 들었어요. 예, 저희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코너 제목 추천들을 해주셨는데 네. 좋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스하고 메이트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어스메이트 너무 귀엽다. 라는 코너 제목 어떻겠냐 제안 주신 분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곧 들고 나올 공개할 제목보다 사실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라서 가능하면 좀 국어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른 제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제목은 숲속의 생활. 숲속의 생활. 뭐 출처가 있나요? 이게 우선은 그 월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제목이고요. 네네네. 이 월든이 이제 뭐 책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사람이 한 15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가 그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어떤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2년 정도 혼자 그냥 오두막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수상집 내지 어떤 수필 뭐 이렇게 읽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랄까요 그 생태주의적인 텍스트의 거의 시초다 뭐 이런 격으로 좀 해석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국내에는 이제 월든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제는 월든 or Life in the Woods 이거거든요. 숲속의 생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든 또는 숲속의 생활 이게 이제 풀 네임인데 저희는 이제 비교적 덜 알려졌고 그리고 국문인 뒷부분 숲속의 생활 요거를 코너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숲속의 생활 코너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주신 이슈는 뭔가요? 예, 오늘 주제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 예능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정보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뭐 조금밖에 안 들어 있고요. 뭐 좀 옛날 얘기, 또 여행 얘기, 나무 얘기 이런 것들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그 뭐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최근에 MBC 연예대상을 기안 84가 탔잖아요. 네. 이게 이제 태계 일주, 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이 프로그램의 인기의 영향일 텐데 혹시 이 태계 일주 시즌 3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두 분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저도인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시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알기도 알고요. 뭐 어디 그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그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 봤다 그러면은 억지로 보여줘요. 저는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은 왜 저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근데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엄청 화제죠. 그리고 이게 시즌 1 때는 남미를 갔었고 시즌 2 때는 인도를 갔었고 지금 요번에 하고 있는 시즌 3에서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를 여행을 하고 있죠. 마다가스카르 되게 멋있는 섬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바오밥 나무 이렇게 쫙 줄지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요번 시즌에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게 그 마다가스카르의 서부 해안 도시 모론다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바오밥 나무 에비뉴가 있어요. 바오밥 나무가 막 수십 그루가 이제 거리에 줄지어서 쫙 서 있는데 이제 그 풍광이 이제 뭐 굉장히 이색적이고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더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바오밥 나무 저도 듣기만 많이 듣고 그 사진으로만 많이 봤지. 실제로 보면은 막 엄청 압도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숲속의 생활이라는 코너 제목을 정하면서 태계 일주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게 이 바오밥 나무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천 년을 사는 나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마다가스카르의 아까 말씀드린 그 서부 해안 도시 모론다바에 있는 바오밥 나무들이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있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바오밥 나무가 멸종 위기종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세기가 되면 이 나무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바오밥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뭐 식생이 어떠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꼽은 또 하나의 이유가 저는 실제로 이 나무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네. 올라가는데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대학 시절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를 보려고 저는 이제 케냐에서 자원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이 끝나고 우간다 들렀다가 루안다 거쳐서 탄자니아 거쳐서 우와. 그 코모로 제도라는 곳을 오. 또 배를 타고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네. 모론다바라는 도시에서 그 나무를 봤죠. 야. 이게 학명으로는 아단소니아 그란디 디에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헉, 이름도 멋있네요. 어떠셨어요? 보셨을 때? 우선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가이드 서적이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네.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았고 그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론리 플래닛 아프리카 편의 아마 표지가 아프리카 편이었는지 케냐 편이었는지 네. 표지가 바오밥 나무였어요. 그래서 딱 그 포토스팟에 가서 내가 똑같은 사진을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물 건너서 한 50시간 넘게 배를 타가지고 와.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그걸 실제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슨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소중한 바오밥 나무가 저도 한번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위험하다 이런 좀 가슴 아픈 이슈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바오밥 나무의 그 외계 행성에 온 것 같은 그 바오밥 나무의 모습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보면은 무슨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예, 나무는. 그렇죠. 예.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예. 그 우선은 뭐 키가 한 20에서 30m까지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둘레가 막 무려 10m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막 5명, 6명이 달라붙어도 그 둘레를 다 이렇게 와. 양팔로 해도 네. 두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사진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몸통에 가지 하나 없이 매끈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뭇가지가 나무 그 윗부분에만 나 있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런 전설이 있대요. 악마가 바오밥 나무 가지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화가 나서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박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뿌리처럼 생긴 게 나무 위로 윗부분에 있다.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귀엽네요. 아니 얘네는 좀 우리나라에는 안 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저 서울 어디에 있는 식물원에서 한 그루 그래요? 들여왔을 거예요. 어머.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자생하는 거는 전 세계에 9종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프리카 본토에 2종, 그리고 호주 서부에 1종,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마다가스카르의 나머지 6종이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 거리가 먼 나라에만 있어서 그러게요. 실제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나무죠. 네. 아니 사실 본 사람은 드물지만 바오밥 나무를 모르는 사람도 드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린 왕자에서 이제 소행성 하나를 네, 이제 그렇죠. 거의 파괴할 정도로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였잖아요. 이게 그 생텍쥐베리가 이제 한 1900년대 초중반 뭐 이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공군에 입대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종을 거기서 배웠는데 당시에 프랑스하고 아프리카를 오가는 우편 비행기를 몰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아마도 그 비행 중에 이제 바오밥 나무를 이렇게 내려다 봤겠죠. 그리고 이제 작품에 녹여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아시다시피 뭐 어린 왕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쵸. 자 찾아보니까 1억 4천만 부가 팔렸대요. 와. 그러니까 이제 뭐 바오밥 나무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네. 어린 왕자에선 좀 그 행성 파괴 나무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묘사가 됐었는데 사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나무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린 왕자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행성에 해를 끼치는 나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었지만 실제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요. 이게 바오밥 나무는 뭐 굉장히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까지 사이사이에 뭐 박쥐, 벌, 새 이런 이제 생물들이 당연히 살고요.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바오밥 나무 껍질에 수분이 많은데 그거를 네. 막 벗겨서 먹고 건기를 견뎌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되게 이로운데 이 나무의 열매로 뭐 빵 같은 거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나뭇잎을 물에 끓여서 뭐 해열제 같은 이런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바오밥 나무가 그 덩치가 둘레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되면 줄기 그 가운데 부분이 썩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큰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네, 네. 거기에다 이제 원주민들은 막 곡식 창고 이런 걸로도 쓰고 심지어 감옥으로도 썼대요. 아니 감옥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나무이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 뭐 매점을 넣거나 네. 여관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관광 명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게 사실 사진을 보면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뭇잎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그러면은 진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그 신화가 진짜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가이드의 표지에 이 나무 사진을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사진에도 나뭇가지에 이제 나뭇잎이 한 개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색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사진 찍은 사람들이 그런 사진만 찍어서 그런 거지 당연히 나무이기 때문에 이파리는 매우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는 뭐 굉장히 덥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가 적응을 한 거죠. 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마다가스카르는 계절이 건기, 우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건기를 대비해서 줄기하고 뿌리에 물을 막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면은 그 저장해 두었었던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다음 우기까지 버티는 건데 이때 이제 물을 최대한 아끼려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네. 이파리에서 수분이 증발되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네.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 건기가 여행 성수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뭐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관광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지가 많다 보니까 차도 잘 안 다니고요. 그래서 건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그때 이파리가 없는 나무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공유되면서 바오밥이라고 하면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되게 귀엽네요. 그 이제 물 좀 아껴야 되는데 이파리들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딱 손을 놓는 그런 이미지도 맞습니다. 상상이 되는데 척박한 환경에도 정말 적응을 잘한 똑똑한 나무네요. 예, 아까 이제 이 바오밥 나무가 수명이 막 1, 2천 년 이렇게 네네.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력이 정말 엄청나게 강해요. 막 줄기가 반으로 쪼개지고 껍질이 막 다 벗겨지고 그래도 삽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사실 살 수 있는 그쵸. 나무겠죠. 그런데 2018년에 루마니아의 어떤 연구팀이 네이처에서 나오는 어떤 식물 관련된 그 논문을 싣는 매거진이 있는데 네이처 플랜츠라는 곳인데 여기에 어떤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바오밥 나무 13그루 중에 9그루가 최근 12년 동안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온 애들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수천 년을 버티던 애들이 갑자기 최근 1, 20년 사이에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과학자들도 엄청 놀라고 그랬죠. 이렇게 센 나무가 죽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또론 머스크의 시대는 가고 이제 또 후변화 이렇게 또 기후 변화가 범인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그 척박한 건기를 버티려면 우기 때 물을 많이 저장해 둬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 큰 덩치를 유지할 만큼 많은 물을 흡수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연구팀이 이 쓰러진 바오밥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줄기 속에 물의 양이 평소 건강할 때의 절반에 불과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아프리카에 코끼리들 살잖아요. 코끼리들도 물을 엄청 먹는데요. 근데 물이 없어서 지금 죽고 있다. 이런 그렇죠. 뉴스도 봤는데 그 바오밥 나무한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코끼리들도 물이 부족해지면은 네. 바오밥 나무는 물을 많이 저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바오밥 나무의 껍질을 먹으면서 버티기도 했는데 이제는 바오밥 나무가 스스로도 버틸 만큼의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코끼리도 당연히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좀 멸종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바오밥이 총 9종이 있는데 이 중에 네. 일부가 멸종 위기를 맞았다라고 해요. 그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오밥 3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서 아주 그 멋진 그 풍경을 보여줬었던 바로 그 나무 아단소니아 그란디디에리 이 나무도 그 멸종 위기종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뭐 더워지고 이래서 그런 거죠? 예, 우선은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 종마다 이유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큰 원인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바오밥 서식지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는 섬이잖아요. 네. 섬의 북쪽 해안에 도착하고 나면은 더 어디 이상 가지? 올라갈 데가 네. 없습니다. 이제 바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제 마다가스카르 최북단에 있는 바오밥 나무 중에 일부는 다음 세기 그러니까 2100년 즈음이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서 이제 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몇몇 세부 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태계일주에 나오는 그란디디에리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숲 서식지가 농경지로 바뀌고 있는 것도 그 멸종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이 네. 되고 있어요. 그 모론다바의 바오밥 에비뉴 그 사진을 보면은 작은 바오밥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네, 오래된 네. 큰 나무들만 있는데 이제 작은 나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음 세기, 다다음 세기에는 이 나무들이 더 이상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네. 그리고 나무 근처를 보면은 거의 다 논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종은 벌목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어떤 종은 가뭄 때문에 또 어떤 거는 번개를 자주 맞아서 또 종자를 운반하는 대형 동물들이 그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식물의 번식 분포가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하와이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을 때도 이제 지목이 됐던 게 이제 농경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을 해서 그렇게 섬 하나가 이제 정말 이제 화마에 휩싸였다 이런 예. 분석들이 있었는데 바오밥 나무도 이제 수천 년을 그렇게 자리를 지켜왔는데 그거를 이제 버티지 못할 만큼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산불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오밥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불에도 잘 타지가 않아요. 이거 나무가요? 예,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기도 아. 하고 나무 껍질 자체가 엄청 두꺼워서 네. 주변이 막 산불로 초토화가 돼도 바오밥은 막 거먹게 그을렸는데도 와. 여전히 살아 있고 네. 이 정도로 강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네이처 플랜츠에 그 실었다는 논문 그거를 이제 연구한 그 연구팀이 2018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오밥이 갑자기 죽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탄광의 카나리아로 다가온다. 이게 이제 19세기 유럽에서 그 탄광의 광부들이 그 탄광에서 이제 가스 누출 이걸 좀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카나리아 같은 경우는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가스 누출이 있으면 그걸 감지하고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카나리아처럼 이 온난화의 파국을 인류에게 먼저 알리고 바오밥이 죽었다. 뭐 이런 비유였어요.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생텍쥐페리가 바오밥 나무가 좀 멸종 위기라는 걸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요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그 어린 왕자도 막 이렇게 잠깐 훑어봤었어요. 네네네. 혹시 뭐 좀 인용하거나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근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해. 넌 네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책임이란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프리카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기후변화의 타격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외국 선진국들 이런 곳들의 지나친 개발, 과잉 소비 이런 것들의 대가를 그 책임을 마다가스카르가 지고 있는 거죠. 네, 마다가스카르와 바오밥 나무가 다 지고 있었네요. 네, 바오밥 나무 얘기로 시작해서 기후 불평등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